소아흉부외과 교수님이 정말 2번 수술해주고 소송받고 3번째 수술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단칼에 거절한다. 진짜 당장 나가라고. 이 막말 나온다, 진짜. 그게 1, 2차 병원이 오너 병원들일 수밖에 없는 거. 왜? 아니, 이 환자 소송 걸려가지고 10억 배상을 하려고 그러면 10억을 소송금으로 납부를 하려면 100억의 매출을 올려.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잘하는 의사가 배출되기 위한 조건들이란 얘기고, 사실상 현재 의료개혁 하에서는 한국 의료 수련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쭉 해왔던 의료 대란 얘기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뭐 이제 빈집 메꾸기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안이 굉장히 뭐 휘발성도 세고, 뭐 이슈도 세고, 화제성도 센 무슨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커팅이라 그랬잖아요. 피가 범벅되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소리치지만, 실제로 의료 대란이라는 리버샷은 계속 연타로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쓰러진다. 그럼 뭐,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고. 일단 당분간은 피에 사람들이 환호할 거기 때문에, 피 범벅이 되는 수준인 거죠. 거기에 아마 관심이 쏠릴 거고, 의료대라는 한동안 조금 뭐, 한 몇 주? 며칠? 조용해지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영상을 계속 좀 한국 의료 수련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제가 뭐 얘기할 건덕지는 아닌 것 같고, 수련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수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 친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소아흉부외과 교수님인 김웅한 교수님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거절한 선천성 심장 환자 수술을 해줬다가 아이 부모에게 소송을 걸린 의사인데, 그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병원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던, 정말 여러 병원에서 야 이거는 잘못하다가 진짜 손 댔다간 큰일 난다 해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2번 수술을 해줬고, 이후에 소송이 걸린 거죠. 그 아이 부모에게서 멀쩡하게 걸어 들어간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라고 밝혔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웃긴 거는 여러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이미 거절을 많이 당했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퀄 멀쩡하지 않았다는 거죠. 걸어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거 신경외과나 이런 쪽은 사실 걸어 들어갔다가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걸어 들어갈 때는 혈관이 터지기 직전인 거고, 시술하다가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그렇게 그 상태로 살던가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이분이 현재 소아심장 수술 가능한 국내 33명의 의사 중에 한 분이다. 다른 그 중에 32분, 다 찾아간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안 된다는 수술을 해줬는데, 해줬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은 수술하지 본인도 스트레스야. 근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끝판왕인 거죠.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이 소송 때문에 이 수술을 그만두면, 이 교수님이 그만두면 이 부모와 변호사들 때문에 같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는 이제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그냥 소송이 아니라 남을 다른 이제 환자들을 죽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은 어떻게 됐을까? 소송의 기간 도중에 아이의 심장이 나빠지자 부모는 김웅환 교수님께 다시 3차 수술을 부탁해 왔다. 그래서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 거죠, 진짜. 원망스럽지 않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죠. 그 김웅환 교수님한테. 저도 사람인데 원망스럽긴 하죠. 그런데 아이는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소송보다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이지 그게 더 걱정일 뿐입니다. 이게 사실 충분히 저는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의사들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게 싫으니까 필수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오늘 수술 잘하는 의사가 배출되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에 어떻게 모티브가 되는 기사라서 조금 이유를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든 생각이, 왜 소송을 걸었을까? 뭔가 문제가, 부모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겠죠, 당연히. 근데 치료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교통사고로 생각하면 내 수술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 과실도 있을 수 있어. 환자의 팩터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인간이 할 때는 이해 득실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 판례나 이런 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럼 기존의 소송들을 쭉 보면 돼요. 일단은 의료소송에 예전에는
뭐 검증이 어렵네, 뭐 문제가 되는 실제로 의료 과실이었던 뭐 판례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필수 불가결한 말 그대로 응급실에서 CPR 하다가 갈비가 부러졌네. 당연히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인지 뭐 판사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그 내막이 왜 도대체 그렇게 세게 판결을 내리는지 의료 사고에 대해서 도의적인 그런 것 때문인 건지 보니까 뭐 재벌들은 그냥 구속도 안 당하고 싹싹 나오더만 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죠.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뭐 정관 예우도 있겠죠. 정관 변호사를 사서 의료 소송에 정관 변호사 사서 제일 쉽게 때리는 거예요. 여론에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판례 쭉 있으니까 변호사가 이거 소송 걸면 그래도 됩니다. 소아는 특히 더 그래요. 왜? 자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곱하기 몇십 년을 곱해버리면 얘가 소송이 세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소아과의 산부인과의 문제는 그거예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 환자를 많이 보죠. 노인 환자를 많이 보는 과는 그나마 의료사고에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여생이 짧어. 남은 자녀 여생이. 소아과는 산부인과는 말도 안 되게 이게 배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판사들도 의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잘 때려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걸다가 문제가 나빠졌을 때 왜 또 소송 거냐고. 왜 수술을 또 요청하냐고. 뭐 이런 시츄에이션,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냐고. 진짜 이 교수님 보살인 거지. 어쨌든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의료 소송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뭐 8억, 10억 뭐 이렇게 때리지 말고 판사들도 생각이란 걸 좀 해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간 판인지. 내가 내리는 판결 하나하나가 10억, 8억짜리가 그게 판례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필수 의료, 특히 어린 애들 상대로 하거나 산부인과 산모들 대상으로 한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에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 그 와중에도 나는 이런 서전을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젊은 의사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본론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배출이 될까라는 거기서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전이 없을까? 한국 수련 시스템에서는. 저는 이 의료 대란, 의대 증원 2,000명이 떨어지기 전부터 유튜브에서 떠들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떠들었냐? 필수과 붕괴,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의사 수련에 대해서 현재 의사 수련 시스템, 특히 수술은 의료 소송 리스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기회가 없고 자리 잡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워. 그리고 저수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수가 가르쳐 줄 수 없다. 왜? 가르쳐 주려면 2배, 3배, 4배, 10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고, 결과도 보장을 못 해. 그러니까 소송 리스크 급증하지, 효율 극도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수가로 훨씬 많은, 하루에, 아마 이 교수님 못해도 하루에 외래 보면 한 100명에서 300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많이 열어야 될 거예요. 서울대 보통 교수님들은 진짜로 한 200명 이상 기본으로 다 열어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할 수가 없어, 환자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이 유튜브 지금 열고 있는 그 기본 모티브가 유튜브를 배워라. 그래서 유튜브가 나은 의대 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마냥 선배 의사들, 선배 뭐 스승님들 믿지 말고 어차피 못 가르쳐 준다 이거야. 내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입장인 거를 빨리 깨우쳐라. 빨리 깨우쳐서 최대한 빨리 올라가라.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거를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다가 야씨 내가 진짜 미국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들, 유럽에서 제일 잘, 인도에서 제일 잘나는 애들 유튜브를 보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 엎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 잘났다 이거야. 말 그대로. 나 잘났으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수술 잘하는 의사가 배출되기 위한 조건들. 자, 1번. 일단 젊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40살이 되기 전에 30대에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러닝커브 상단까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왜? 30대가 넘어가면 어디서 배우지도 못해. 나이가 너무 많아.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그 40대가 넘어간 상태에서 내가 학구열이 불타고 정말 니즈가 있어서 정말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뭐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입장은 좀 반대예요. 그런 학구열이 있었으면 진작에 배웠습니다. 40살까지 가지 않아. 너무 냉정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정말 집요해야 돼요. 집요해. 정말 꽂혀가지고 수술을 내가 잘하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계속 수술에 대한 생각만 하고, 퇴근하고도 계속 수술만 봐. 잘 때도 생각해.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일기 쓰고 다 써. 그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뭐가 잘못됐으면 왜 잘못했을까? 진짜 무슨 사냥개가 물어뜯듯이 계속 물고 안 놔. 매일 전화하고 매일 보고 막 지지고 볶고해. 그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계속 해보는 거지.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계속 수정을 거쳐서 본인만의 기술이 생겨야 됩니다. 나만의 기술. 물론 그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처음 시작을 최신의 제일 좋은 기법을 탑재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인생의 모든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방향이 제일 중요해. 방향이 되지도 않는 방향이면 백날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해봐. 절대 안 돼. 지금 제 의료계요. 의대 증원 2,000명. 이거 저는 8달 전부터 단칼에 잘랐어요. 이거 무조건 망한다. 해보려면 해봐라. 지금 그래서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고 작전이 잘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밀어붙여봐. 어디까지 가나. 절대 안 돼. 수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대부분의 제가 뭐 너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할 말 없지만 제가 뭐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최연소 뭐 보직 교수 뭐 쭉쭉쭉 하고 지금 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 빠르게 수술을 뭐 제일 좋은 기술들 내 나름대로는 탑재해서 나 잘났다가 떠드는 거잖아. 수술을 많이 한 사람 치고 이런 유튜브 떠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아니 수술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뒷감당 자신 있냐요? 자신 있다 이거야. 나와서 떠든다 이거야. 나는 매일 실명 위기될 환자 수술하고 있는데 난 자신 있다. 들어와 이런 거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터는 거잖아. 컨텐츠로만 터는 거야. 편집자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해. 자막도 안 달아. 니즈가 있으면 들어와라. 그럴 가치가 있는 컨텐츠다 하고 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맞으면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옳은 방향을 채택해서.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방향을 처음부터 딱 찾아서 들어가야 돼. 유튜브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술을 찾아서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그걸 탑재해서 쭉 밀고 들어가야 돼. 여기서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본인의 스승님들, 본인의 슈퍼바이저, 선배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설사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 다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드 패션되면 거기에 젖어들면서 본인만의 기술을 연마할 니즈도 없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바로 올드 패션으로 굳어져 가서 새로이 시도를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젊은 서전들이 빠지는 정말 안타까운 함정. 왜? 일단은 스승님이 너무 착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자기의 시간을 다 가르쳐줘. 그러면 그 스승님이 적어도 본인보다 20살은 많겠죠? 20, 30년. 그럼 20, 30년 전 기술이라는 거야. 그 스승이 정말 특이해서, 정말 열정이 넘쳐서 신기술을 계속 탑재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본인이 탑재한 기술이 이미 너무 익숙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맨날 이렇게 유튜브 맨날 떠들어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수술을. 그러면 굳이 새로운 러닝 커브를 시도할 니즈가 1도 없습니다. 아니 옛날 기술로도 엄청 잘해 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배우는 20대 30대 초반의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백날 올드 패션한 기술을 백날 해봐 아주 그냥. 절대 주같은 경우에도 스승을 넘지 못합니다. 스승은 그걸 20년 30년 했던 사람이고 그걸 배우는 젊은 서전은 그걸 20, 30년 해야 겨우 따라가는데 죽어라 20, 30년 올드 패션들을 빻아봤자 한 5년 10년 있다가 좋은 기술을 탑재한 애가 1, 2년 딱 빻은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2, 30년 전에 기술을 탑재해서 10년 기술봐. 그럼 3, 40년 전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역량이 조금 필요한 거고 그거 말고 정말로 필요한 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개인적인 거고 진짜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 환자가 필요해요. 본인이 나 진짜 손 좋고 똑똑하고 제일 좋은 기술을 탑재했다. 근데 N수가 없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경험이 많아야 돼, 일단. 일단 좋은 기술을 탑재 안 하면 그 경험이 극단적으로 많이 필요할 거고, 좋은 기술을 탑재하고 본인이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정말 끝판을 가. 그러면 그 N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줄여봤자 이게 손기술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러닝커버의 상단 끝까지 올라가려면 극단적인 엔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빻는 거고, 매일매일 빻! 아주 그냥. 근데 그런 조건이, 그 엔수가 정말 기본인데, 현재 우리나라 수련 시스템에서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워. 뭐 의사 수가 3,000명에서 5,000명이 들어와서, 그것도 영향이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아주 개차반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 때보다 더 개차반이야. 저는 최소한 가르쳐 주진 않아도, 내가 열정이 있고, 그러면, 운이 좋고, 뭐, 잘 풀리면, 최소한 기회는 줬어. 네가 책임지고 네 면허 걸고 한번 해봐봐.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지금 전문의 중심병원 되면서 전공이 아예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의료소송 각이 딱딱 나오고, 뭐, 8억, 10억, 15억 이렇게 배상 판결 딱 판례들이 나오면서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년만 딱 지나보세요. 5년만 딱 지나고 10년 딱 지나봐봐. 필수적인 의료. 예를 들면 안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명한 사람들 구해주는 거라니까. 뭐 제가 김호환 교수님, 소아흉부외과 교수님만큼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로 크리티컬하진 않지. 근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메시, 호날두급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는 그렇게 정말 프로페셔널 느낌으로 진짜 나 아마추어 아니다. 난 프로니까 그만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는 거고 환자들을 그만큼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의 검증의 칼날을 쓰겠다. 유튜브 한다 이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검증 칼날을 쓰겠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수련을 극도로 우리나라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아예 선언을 해버렸다. 전공이 없는 대학병원, 수련병원을 만들겠다. 사실상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진짜 답답한, 이게 진짜 의료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혹시 일반인이 아직까지 보고 계시다면, 수련병원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뭐, 상모병원, 뭐, 이런 수련병원들, 국립대, 이런 수련병원들은 사실 어느 정도 전공의들, 전임의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련을 하는 병원이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 외국은 다 알고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만큼 중요한 환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내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 정말 프로페셔널한 교수 아니면 절대 손 못 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빠지고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완전 프로페셔널한 진짜 고수는 늙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줄 거냐 이거야.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은 치료를 정말 교수 해가지고 빅5 교수 해가지고 받겠지만 본인들의 자식 세대는 치료 못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빅5를 막 엄청 고집을 하시는데 빅5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넌 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진짜 현실이 그래요. 왜냐면 다 퍼포먼스들이 역할이 다 있어요. 롤들이 다 있어. 빅5에서도 대학병원 국립대에서도 뭐 로컬에서 마찬가지야. 이게 팀이기 때문에 뭐 농구, 축구 다 똑같아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감독도 있고 다 있어요. 수술을 정말 잘하는 칼잡이도 있고 연구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연구자도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름의 그런 이제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정치인도 있어. 진짜 리얼입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잡일러도 있는 거고 젊은 애들 그리고 뭐 학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다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대학병원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공격수만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학병원에 매출만 올린 애들만 꽉 포진해 있어. 연구가 1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찾아가는 사람은 본인 복인 거지. 누가 수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근데 어쨌든 수술을 잘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은 수술은 조금 완전 칼잡이 아니들. 또 칼잡이가 후학을 잘 가르치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내가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다 유기적으로 조합된 게 수련병원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현재 의료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수련만 놓고 보면 수련은 아작이 날 거다. 그리고 그 수련병원은 2차 병원, 1차 의원급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밀려 내려오겠지. 그러면 정말 2차 병원, 1차 병원은 정말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 극혐하기 때문에 오너들이 다 있는 거지. 재단이 아니라 오너급이 본인이 두 눈 뜨고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준다, 기회를. 한두 번 봐서 안 된다, 그럼 바로 강판.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아까 김웅한 소아흉부외과 교수님이 정말 두 번 수술해주고 소송받고 세 번째 수술을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정말 단칼에 거절한다. 진짜 당장 나가라고. 이 막말 나온다, 진짜. 그게 1, 2차 병원이 오너 병원들일 수밖에 없는 거. 왜? 아니, 이 환자 소송 걸려가지고 10억 배상을 하라 그러면 10억을 소송금으로 납부를 하려면 100억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의 매출을 올려야 10억 소송 배상액을 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이 교수님 사연을 보고 진짜 저도 정말 난이도가 정말 극단적으로 높고 얻을 게 없는 수술에서는 요새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예, 진짜로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점점 칼같이 얘기해주고 있죠. 저도 뭐 5년 전, 10년 전 뭐 그럴 때는 굉장히 친절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차피 내가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친절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수술 결과로 승패가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해지는 거죠. 가뜩이나 드라이한데 어쨌든 그렇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조금 제 유튜브가 의료 대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얘기했던 일들이 조만간 펼쳐지지 않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3일쯤 전에 올렸던 거는 이제 대량 손절이 날 거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차차 조금 제 유튜브를 좀 후배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 컨텐츠들도 좀 다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